안녕하십니까. 네. 계약법 조금 했죠? 약관규제법까지. 종류까지 했나? 네? 네, 이제 계약의 종류 할 차례예요? 쌍무 편만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나나? 지난주에 이제 담보물권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 총론 앞부분 조금 했습니다. 유치권이 있었죠.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직이 있을 때, 그 변제받을 때까지 그 타인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했어요. 특징,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그런데 포기특약은 유효하다고 그랬고요. 우선 변제권이었고 따라서 물상대위성이 인정 안 되고 추구표가 없기 때문에 물권적 청권도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동산 등이 객체가 되는데 특히 부동산 유치권자 하더라도 등기는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유치권 성립 요건 5개. 일단 그거 암기가 돼야 되죠.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할 것,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그리고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을 것. 적어도 이 5개는 생각이 나야 됩니다. 생각이 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권리가 있었죠. 첫째, 유치할 권리. 두 번째, 경매권. 세 번째, 간이변제 충당권. 네 번째,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 변제 충당할 권리. 다섯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유치권자의 권리였습니다. 의무가 2개가 있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무. 그다음에 유치권 소멸 사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 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있었고요.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었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을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그 정도가 기본적인 뼈대가 됩니다. 유치권에서. 그다음에 저당권.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은 채 그 교환 가치를 지배하다가 나중에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는 이런 권리를 저당권이란다 그랬습니다. 특징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등을 통해서 반드시 공시하라. 저당권이 성립하는 형태, 법률행위한 성립이 대표적이죠. 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등기. 저당권 효력 4개. 첫째, 효력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루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 중에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한다. 목적물의 범위. 토지 또는 건물의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다만 목적물이 압류가 된 후의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보상금, 보험 같은 가치 변형물이 남게 되면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물상 대위라는 게 있었죠. 두 번째 365조 일괄경매권이 있었죠.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으나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었을 때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건물까지 일괄 경매할 권리가 있다. 건물까지 일괄 경매했을 때 중요한 거,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받지 못한다.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는 장치. 첫째, 저당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변제권과 구상권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3취득자가 된 후에 목적물이 취한 필요비 유입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경매대가에서. 네 번째 효력,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첫째, 물권적 청구권.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 세 번째, 담보물 보충 청구권. 네 번째, 즉시 변제 청구권.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저당권 처분과 소멸이 있고 특히 처분에서는 저당권만 처분하지 못한다. 저당권을 처분했다.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거다.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라.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하라.
소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한다. 369조 부종성이 딱 규정이 있었죠. 특수저당권 중에서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 최고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 특징 2개. 채권의 불특정성과 부종성의 완화. 성립, 계속적 거래계약과 설정계약과 저당권 등기.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일단 2개. 근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의 효력에서 중요한 거 2개.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이 되느냐. 채권 확정 시기 결산기 도래.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당사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 계약을 해지.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확정. 그리고 중요한 거 2개.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 시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된다. 2번째 효력.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처럼 채무자가 아닌 자들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정도. 계약법 총론에서는 계약의 의의가 있었고 계약자 원칙 4개가 있었죠.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그중에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관 규제가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죠? 작성자가 명시설명해야 계약령에 편입이 되고 다만 당사자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걸 부연 반복하는 종은 명시설명 필요가 없었고 명설명하지 않으면 계약령으로 주장을 못하고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고 명시설명한 약관과 개별약정할 수 있고 개별약정은 우선하고 계약령이 편입이 됐다. 그 다음 해석을 통해서 불공정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해석 방법 2개.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과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그리고 그 조항이 무효가 되면 137조 일부 무효의 특칙. 그래서 그 조항만 무효로 원칙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약관을 지켜야 되는 이유. 약관 구속력의 근거.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 했습니다. 네.